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확실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을 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였고 이제 막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지. 왜 이렇게 또 올라가지 못하지? 약간 여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물가지표가 이제 올라오면서, 즉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다가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물가가 1월달 발표인 거잖아요. 1월달에 물가지표가 또 올랐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바로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바로 또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상승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물가가 하락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을 안 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고 지난해는 추세적인 흐름이 물가가 상승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흐름이 물가가 최근 들어서 연이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잠깐 올라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너무 두렵게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미국 증시 바로 어제 저녁이죠. 개인 소비 지수 물가지수 역시 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난주 딱 금요일날 끝난 거니까 또 새롭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500포인트 목전에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국내 증시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막 내고 있는 것 같아요. 2,500을 넘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지나갔으니까요. 지나간 지표에 대해서는 미련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또 놀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과연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2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02-3772-0269번. 자, 그리고 02-3772-0279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지금부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제2의 F프로그램 한심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ST큐브요. ST큐브요? 네, 네. 23,000원 10%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23,000원에 10%군요? 네, 네. 아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작년에 사셨나 봐요. 네, 맞아. 작년에 샀어요, 제가요. 네, 근데 사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진 거네요. 네네. 아이고. 근데 ST큐브는 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네. 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팔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네. 기다리셨어요.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밀릴 거였으면 지금 이미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종목은. 근데 지금 네.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약 네네. 개발이라든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임상 성공 이제 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받치고 네. 있는 거예요.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매수한 가격이 23,000원이면 24,000원 정도 목표 주가 잡고 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24,000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대표님. 네, 그래서 이때는 올라오면 잘 파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24,000원 딱 오면 그때 잘 네.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브리지텍인데 그 투자 경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다라는 건 지금 매수를 왜냐하면 제가 셀바세이 투자 경고 때문에 급매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브리지텍도 어제 그 투자 경고를 먹어가지고 브리지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160원에 10%입니다. 7,160원에 10%요. 네, 셀바세이에서 종목 교체를 한 거거든요. 아, 셀바스에서 거기 셀바스에 손해를 보고서 교체하신 거죠, 그죠? 아니죠. 그 수익 받는 6,000원에 사가지고 수익 보고? 13,000원. 투자 경고만 팔았더니만 그냥 그걸 못 참고 풀리자마자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냥. 그래요. 브리지텍도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자, 지금 이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예고가 된 거예요. 그 예고가 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이 투자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과도한 주가의 그 등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 좀 주의를 하세요라고 그냥 이제 그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공시 보니까 올해서부터 경고 먹어가지고 13일 날 해제되는 거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 경고라는 것 자체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제 셀바스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AI도 지난번에 뭐 투자 경고가 됐다가 파니까 날라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투자 경고 또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 경고라는 것 자체는 너무 주가가 급등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단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브리지텍도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변동성이 크면 하루에 손실이 20-30%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투자에 주의하세요. 라고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죠.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난 24일 날이죠. 바로 공시가 났거든요.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시액가에서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한가 갔다가 시액가서 한 15분 남기고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상한가가 풀렸다고요. 45분인가? 네. 잠깐 풀렸다는 거죠. 예. 이거는 풀린 상태로 지금 한 사실 제가 지금 100원 떨어진 말씀드리면 걸로 아마 월요일 날 할 건데 아마 사람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는 그냥 다 던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7,100원에 매수하셨고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그렇죠? 예, 많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분봉으로 딱 봤을 때도 중간에 이게 거의 후반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 후반쯤에, 그죠? 뭐 올라갔다 풀렸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끝에까지 다 상한가 진입을 해서 끝난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해서 이걸 뭐 성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셀바스 AI나 브리지텍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투자 경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팔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실 팔면 돼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잘 챙겨나갈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다음에 올라갔는데 위해서는 네. 경고 받으면 다 떨어졌거든요. 옛날 레몽레인, 덱스터 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경고가 이런 종목들을 떨어졌구나.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종목들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뭐 근데- BGF, 에코멀티라는 자, 시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길어지니까. 네.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항상 모든 종목은 예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지텍도 지금 상한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거는 뭐 얘기를 사실 논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고 나오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실 반등 보고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은 일단 뭐 정리를 해야죠. 정리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말씀해 주나요? 네, 웅진 싱크빅이요. 웅진 싱크비요.
네, 저기 3,600원인가. 3,600원? 계속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좀 올랐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네. 네.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네, 비중은요? 비중은 70%예요. 70%요? 내가 전번에도 여름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 지금 여름에도 한번 상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일단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근데 또 음. 올라갈 건지 목표까지 올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오르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이 엄청 너무 힘들어서. 많네요. 네, 비중이 많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네. 이 종목은 여기서 시세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아직 네. 시세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올라가다 좀 빠지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매수가를 딱 올 때 딱 팔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저는 네. 차라리 그냥 한 3,000 지난번에 3,400원 나섰어요. 네, 그때 제가 눌렀는데 너무 좀 네. 매도가 안 됐어요. 최적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너무 3,400원, 속상해. 3,400원을 걸어놔 보세요. 한번. 아, 그럴까요? 네. 누르는 것보다 그래서 걸어놓으면 미리 팔 제가 수 있잖아요. 3,430원까지 그냥 30원에 눌렀는데 전혀 안 팔려가지고 그냥. 이게 원래 그래요. 이게 주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조금 예. 더 비싸게 팔고 싶어요. 기다리다가 보면은 예. 그때 보면 딱 그냥 내려가요 내려서. 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걸어놓고 조금 파세요. 다 빠졌어요. 걸어놓고 파세요. 걸어놓고 3,400원에 아시겠죠? 3,400원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또 설명을 또 해주시는데요. 일단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간결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많은 분들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KH바텍. 네, KH바텍? 네, 20%인데요. 네. 19,000원, 19,000원. 19,000원에 20%요. 네네. 하하, 그렇군요. 오래됐어요. 딱 봐도 오래됐어요. 지금 보니까. 네, 네. 네. 지금 답답해요. 종목이 딱 옆으로 살짝 누워 있는데 좀 답답해 보이죠. 근데 네. 이 종목은 올라올 건데요. 그래요. 나는 그냥 매도를 할까 어쩔까 안 좀 돼요. 물어보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잘 가던 종목인데 내가 사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거나, 그죠? 네. 그거 안 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안 가. 그래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올라가든가 뭐 이런 경험들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지금 답답할 때가 사람들이 많이 정리할까 팔까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시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올라올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KH바텍은 지금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고 좀 네.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팔려면 수익 네. 이왕 이렇게 기다렸는데 네. 수익 내고 파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이왕 팔 거라면. 그렇죠. 다른 종목 사봐야 또 만약에 거기서 물리면 어떡해요? 다른 종목 샀는데. 네. 이거 2만 원까지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만 정도까지 좀 끌고 가세요. 오래될까요? 올해요? 뭐 네, 기간이야. 금년에 사실 올해 기간을 누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안에 분명히 움직임이 네, 나올 네.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잘 한번 끌고 와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에코프로 BM인데요. 네, 15%고 네. 15만 2천 원이거든요. 아하, 15만 2천 원에 15. 예, 그런데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 시점을요.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사신 거죠? 그죠? 예, 네. 15만 2천 원. 자, 이 종목은 일단 매수를 했던 그 타이밍도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어요. 살 때 아마 불안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데 그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도 조금 올라갔을 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니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을 때 샀다는 걸 알고 계신 거고. 이 종목은 지금은 만약에 저는 이제 수익이니까 손절가를 너무 길게 잡으면
손실해서 굳이 지금 수익인 종목을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높게 잡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만, 얼마 정도 15만 잡으면 6천 원. 좋을까요? 네, 15만 예? 6천 원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16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세요. 좀 짧게 16만 5천 대응하시는 게 원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15만 6천 원 손절가, 위쪽으로 16만 5천 원 목표가. 예. 짧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황명원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하나솔루션. 네. 46,500원에 20%예요. 46,200원에 500원. 500원에. 네. 네. 네, 예. 자, 20%. 네, 예. 아, 이 종목 매수는 혹시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되셨나요? 네, 조금 됐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뭐 다음 주부터 이 3월 3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된다고 그러고 인적 분할 때문에 네.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이게 뭐 3월 30일까지는 거래 정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일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자, 지금 내용 2월 27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돼요. 네. 그죠? 회사 네, 3월 30일까지. 분할을 하고 네. 자, 그래서 네. 인적 분할을 하는데 지금 날짜가 확정되기 2월 초에 지금 보니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회사가 분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인적 분할을 하든 아니 물적 분할을 하든 어쨌든 네네.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에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업의 가치는 네.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네. 분할에 따라서 어쨌든 내가 뭐 투자한 기업이 나뉘어진다든가 뭐 약간 이제 변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악재다, 호재다 하면서 주가가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네. 기업의 가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져 오지만은 않았어요. 떨어졌다가 멈췄다가 떨어졌다가 멈췄다, 그죠? 그리고 네네. 27일 날 어쨌든 분할을 해요. 27일 날. 네. 27일 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선택사항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27일이라는 그 날짜는 26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3월 30일까지 가게 되면은 주가가 오를지 이게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그 문제는 사실 3월 30일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나요. 지금 아무리 뭐 악재다 호재다 뭐 올라가다 떨어진다 이 얘기는 사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분할을 해서 이거 호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회사가 분할 끝나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떨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분할이 악재다라고 했는데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 네. 자체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하나솔루션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분할 이후에 네. 주가 흐름을 보고서 그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평일에도 저희가 네. 이제 상담 진행하잖아요. 네네. 분할되고 나서 그때 상담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기아차에. 기아.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8,200원에 20불. 88,200원에 20%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아라는 이 이름보다 기아차라는 게 더 많이 익숙하죠. 그죠? 네. 이름을 또 계속 바꾸니까 회사들이. 자, 지금 이 가격을 보니까요. 한창 때예요. 사람들이 엄청 막 오래됐습니다. 열광할 때. 그죠? 네네. 자동차 막 올라가고 막 열광하고 막 더 갑니다. 뭐 20만 원 갑니다. 막 이렇게 외치던 때. 자, 그 외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지금 기아가 주가가 많이 또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막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도 막 높이고 그러면서 더 간다 하니까 이때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사신 거예요. 네. 이 추가 매수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안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단가가 아예 안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아는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거는 뭐 이제 종목들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고점 넘어갑니다. 기다리면 더 가요, 더 갑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약간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업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는 원래 지금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뭐 경유 이런 자동차를 많이 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왔다고 하죠. 그죠? 그 전기차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일본차, 독일차, 미국차, 전 세계의 차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 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앞으로 개화가 됐다. 이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해서 흥분을 했지만 정작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한 상황이고 경쟁이 심하다 보면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경쟁이 좀 심화된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과 좀 이제 걱정되는 점.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높게 보는 게 아니고 한 8만 원 정도 오잖아요. 8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기적으로 좀 받아야 돼요. 이 종목은. 8만 원 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8만 5천 원 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 주가는 8만 원. 그리고 상담 한번 다시 받아보시면 그때 돼서 8만 5천 원까지 올려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 매수가가 높아서 거기까지 간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는 일단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도는 하지 말고 네, 일단 지금은 매도가 기다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나중에 혹시나 떨어졌어요.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면 조금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자꾸 내려가. 못한 거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8만 원 오면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세요.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잠시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주말 강연회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들 확인하셨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강연회 꼭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잠시 후 1시부터요. 바로 분당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분당 토지고요. 점심 식사 하고 오시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네요. 저도 역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동할 거니까요. 만약에 뭐 분당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강연회는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고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또 풀리는 시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혹시나 좀 주식하는데 궁금하고 내가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강연회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회 비용은 무료고요. 여러분들은 준비할 거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잘 듣고 가시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아, 저 칩센 미디어고요. 네. 22,350원에 25% 가지고 있어요. 22,350원에 25%요. 네. 또 물려있다는 종목이군요. 이 종목도. 네, 오랫동안 물려 있었는데 좀 비중도 있고 네. 커서, 예. 아이고. 근데 혹시 그 밑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 봐요. 아, 제가 추가 매수 한 것들을 또 좀 비쌀 때 추가 매수 한 것들은 요번에 올라올 때 원래 비중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올라왔을 때 본전가에서 다 던졌어요. 아, 본전에서 던지셨어요? 네. 본전에서 팔았는데 다른 더 올라간 계좌에 잡은 종목들도 것들. 있죠. 본전에 팔았는데. 너무 많 그죠? 더 올라간 종목들도 네. 있죠. 아, 근데 참, 이거는 네. 그냥 이게- 본전가 와도 그냥 던지고 싶어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올해 초부터 이제 모빌리티 기술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 네. 이유는 이제 1월 초에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라는 걸 했었거든요. 매년 1월에 네.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기술들을 많이 이제 선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빌리티 기술이 좀 이슈화가 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도 거기에 있어서 좀 화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그래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최근에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렇죠. AI 챗봇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AI 챗봇 관련 주 중에서 사실 AI 챗봇의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면 딱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바로 반도체예요. AI. 그리고 반도체 네. 중에서도 우리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응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그 반도체가 바로 네.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칩셋 미디어는 네. 거기에 관련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올라올 때 또 팔았는데 본전 왔을 때 팔았어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리면 또 속이 쓰리겠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너무 이 종목은 너무 좀 빨리 팔지 마시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가 말고 좀 더 올려서 이제 수익에서 예를 들어서 24,000원 이 정도 보고서 왔을 때 그냥 24,000.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손실로 팔지 마시고 또 본전에서 팔지 마시고 차라리 수익을 내고 나오세요. 아, 아시겠죠? 그래요? 저는 22,000원에 네. 매일 놓으려고 아니에요. 했는데, 네, 저 그때 그 가격 이상을 저는 봐요. 아, 24,000원까지요? 네. 만약에 근데 아. 24,000원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 회사는 더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네. 일단 24,000원까지는 네.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저는 그래서 저는- 네, 본전 말고 아, 그냥 매수가 네. 수익 나서 파세요. 수익에서. 아, 그냥 팔면 좀 아쉬울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2,000원에 그냥 손절 그래도 그러니까요. 손절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손에 갖고 있는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진짜 똥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분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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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대한전선요. 대한전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80원에 20%요. 1980원에 20%요. 네네. 아하. 이것도 물리셨군요.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현재 20%인데 한 번에 매수하시고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신 거죠? 아닙니다. 2천 얼마에 해갖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네.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네네. 자,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액면 병합을 했어요. 10주를 한 주로. 액면 네네. 병합을 하고
자, 그리고 최근 실적을 잠깐 보면은 실적도 크게 문제는 없고 냉면병합.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에 있어요. 매수한 가격은.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걸린다라는 건 밑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흘러가는 횡보라고 하죠. 지루하게 좀 누워 옆으로 좀 눕는 이런 그 조정, 이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격으로는 많이 떨어졌고 지금 옆으로 좀 밀리는 시간 조정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 조정이 지나고 나서는 뭐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낮춰 놓은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걸 기다려서 내가 본전에서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여기 할애하기가 좀 아쉽다면 그냥 적정 가격 한 1,8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털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갈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1,8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걸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저는 그냥 본전에서 2,000원이죠. 2,000원 정도?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감자는 뭐 상관없습니까? 지금 이 액면병합 이슈는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이후에 끝난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언제 그 액면병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그 전에 주가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그 뉴스가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그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5월 30일인가 뭐 한날 같은데.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1,800원에 빠져나오든 아니면 2,000원 정도에 나오든 이거는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HL 만도요. 만도. 46,400원에 5%인데요. 네. 여기 좀 더 사도 되나 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46,400원이요? 예. 혹시 길게 보시는 거예요? 예. 중장기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5년? 이 정도는 안 보시죠? 아니요. 그럼 1년? 올 겨울까지요. 아이고, 그럼 장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네.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2월이 지나고 있는데 올 겨울이라고 해도 한 11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월, 11월? 예. 대략. 그 정도라면 그 효율성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5% 그냥 5%? 아니,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15%요. 15%요? 예. 네, 한 5%만 더해서 5% 정도만 더해서 한 10% 정도만 하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더 많아지면 나중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종목이 좀 답답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올라가도 조금 왜 이렇게 올라가긴 해도 약간 좀 답답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HL 만도가. 그럴 수 있어서. 가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추가 매수하면 더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만도는 그냥 한 5% 정도만 더해서 한 10% 정도만 좀 끌고 와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한 55,000원 정도? 이 정도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 잘 챙기세요. 나머지 현금은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MK주인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에 15,200원. 10%에 15,200원이요? 예. 언제 사셨어요? 여기 한 며칠 한 2월 초인가 그랬었지. 그러니까 며칠 안 됐네요. 올라갈 때 탁 따라붙으셨네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아유. 보고 샀더니 제일 그럼 높은 가격에 샀습니까, 이게? 네, 방송에서 뭐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그게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하루에 추천 나오는 종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백 개 종목이 추천 나갈 거예요, 아마. 좀 확 통틀어서 보면은. 근데 그 종목이 다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건 많이 듣고 이제. 이게 뭐냐면 모르시면 사실 이거는 내가 먼저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주식인 건데 모르고 지금 하니까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공부를 할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면 또 손실이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냥 좀 재미삼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집니다.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MK전자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와요. 근데 떨어질 때는 14,000원, 13,000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1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손실이 좀 크죠? 그럼 올라가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거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15,200원의 매수 가격이 이제 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떨어졌다 올라올 거예요. 그 떨어지는 가격은 13,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뭐 결국은 이걸 감내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15,200원이니까 16,000원에 나중에 이 정도 가격 오면 팔고 나오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 돈을 번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돈을 힘들게 벌잖아요, 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거의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그러면 차라리 좀 손해봐도 괜찮은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좀 괜찮으면 그때 조금씩 늘려가도 되잖아요. 금액이라는 거. 그죠? 투자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아시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IS 이커머스고요. 네. 매수가 6,600원. 6,600원. 네네. 비중은요? 10%요. 자, IS 이커머스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 6,600원이고, 비중은 10%. 아하. 혹시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왜 또 이럴까요? 타이밍이 참. 그래, 어저께 보니까 네.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판단이 안 서네요. 잠깐만요. 어제 뉴스가 지금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경영권 문제 네. 뉴스. 어제 뉴스를 보면은 정기 중에서 배치 목록 거쳐본 제기. 최근에 보니까 주식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 변동. 클라우스 홀딩스 비율이 7.4%. 증감이 별로 없었고 이거는.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네 네. 있었고요. 어제 보니까 공시가 있었어요. 네. 자, 공시. 근데 네. 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 이건 팔아야 되는 이슈일까요? 사야 되는 이슈일까요? 최근에 보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던 종목이 있지 않나요? 혹시 네. 어떤 종목이죠? 잘 모르겠어요. SM. SM? 네, SM이라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SM이 지금 이수만 씨, 이수만 씨와 지금 현재 대표들, 대표들과 네네네. 해서 카카오 쪽이 그쪽을 편을 쓰고, 그 다음에 하이브 쪽에서 이수만 씨 편을 서서 지금 경영권 네.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SM 주가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죠, 그죠?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는 주가 하락의 재료가 아니라 주가 상승의 재료고 보통 상승의 재료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 근데 물론 SM처럼 모든 주가가 다 저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경영권 네. 분쟁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실제로 어떻게 이 지분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또 매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네. 따라 주가 반응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장 오픈을 좀 해야 다음 주에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주가도 이미 많이 빠졌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는데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네, 들고는 가격도.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한 거죠. 많이 올라간 종목,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간 종목을 갖고 있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갖고 있어요. 두 종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네. 종목이 지금 불안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불안해해야 돼요. 네. 주가라는 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네. 많이 떨어졌으면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못 올라오겠죠.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올라와요. 그럼 지금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파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올 때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저는 7,000원 목표 주가. 이왕 7,000원? 이왕 매수한 거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좋겠죠. 7,000원 정도 네. 자리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덕전자고요. 네? 29,000원에 40%요. 29,000원에 40%요? 네. 이 종목. 역시, 폭합니다. 항상 또 사고 나서 나중에 되면 후회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막 진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꼭 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고 나서 나중에 또 떨어지고 나서 그때 내가 왜 샀지? 좀만 기다려. 아니 3만 원도 한 번씩 갔었는데 네. 너무들 좋다 그러고 저도 보니까 너무 좋고 FCB계의 뭐 미래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으시다. 네. 자, 시간은 제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종목들을. 네. 자, 최근에 부채도 대덕전자 2021년도에 부채 이거 부채가 좀 부채 비율이 부채의 금액이 좀 많이 늘긴 했네요. 2,500억, 1,700억 대에서 그리고 부채 총계 자본 간단한 사항들만 좀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000억 원 정도. 회사는 일단 현재로서는 왜 제가 뭘 봤냐면요. 지금은 이제 그 IT 회사잖아요. 대덕전자라는 회사는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고 PCB라는 기판. 근데 이런 회사들이 IT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기술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기술주. 기술주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빚을 부채를 좀 끼고 있다는 거죠. 이 부채는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부채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부채에 대한 빚의 가중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빚의 그 가중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대덕전자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현재 실적도 굉장히 잘 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가는 항상 올라가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막이 있어요. 산도 등산하다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코스로 가다 보면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평지도 있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주가도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덕전자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확실하게 잡힌 단계는 아니라서 조금은 더 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로 본다, 길게 시간이 있다,
뭐 장기로 본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3만 원 넘어가면 그냥 저는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근데 장기라는 거를 한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 왜냐하면 이 돈의 일부가 네. 저희 아들이 군대 가면서 알바한 돈 맡기고 간 거거든요. 아이고, 아드님 돈이에요. 아드님이 언제 전역하세요? 8월이요. 그때까지 아유. 엄마가 2배를 만들어줄게 그랬는데.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다른 돈으로 주면 되긴 하는데. 8월까지는 네, 8월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8월까지는 제가 좀 그래요? 힘들 것 같고 2배 이제 어쨌든 아드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대학전자는 어쨌든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아드님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네, 같으니까 그냥 3만 원 넘어갔을 때 좀 편안하게 나중에 그냥 팔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죠? 그 기간은 제가 장담은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했는데 그때 만약에 안 된다면 저 뭐라고 할 거잖아요. 아, 아니야, 뭐라고 안 하죠. 네,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농담인데. 네. 아무튼 저기 갖고 가면은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뭔가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1부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 잠시 후 2부에서 상담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1시 잠시 후에 분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